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텐셜TV 김건우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남부권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정이 가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개발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발전사와 변화의 모습들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으로서 광명의 그 변화는 굉장히 눈부십니다. 광명역을 짓고 있을 때부터 그 토지를 직접적으로 가보면서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멋지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런 곳이 상점벽해에 있죠. 아마 서남부에 살던 분들은 광명시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KTX가 쓰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좀 친숙한 느낌이 있지만 동남권이나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갔던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기억이 나는 게 그 소화동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 소화동 사거리,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사거리가 되었는데 굉장히 그 작은 길로 꾸불꾸불한 2차선 도로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어느새 막 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정말로 새로운 도시로 탄생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라는 게 개발되는 게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멋지게 변화하는구나를 보면서 굉장히 그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래 서울의 남부 권역으로서 서울에 편입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인데 서울이 될 뻔했죠. 근데 서울이 되지 못하고 광명시로 따로 분류돼 가지고 승격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광명시의 설산동과 하안동 그리고 광명동을 놓고 봤을 때 그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안양천을 넘어서도 서울인 곳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되면서 서울로 바뀐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만큼 서울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광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가장 큰 변화는 광명역 KTX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광명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소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심의 변화가 좀 더 주목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새롭게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또 개발이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광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짚어본다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나 부동산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사회학자로서 이런 이제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의 이제 밀접한 부동산의 변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가 개발을 된다는 것은 도시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시 주도적으로 변화가 좀 더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광명시에서 얼마 전에 2040년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2030년까지의 도시계획에서 이제 10년 더 늘어난 거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크게는 이제 녹지 보존축과 발전 개발축을 꼽을 수가 있는데 광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서남부의 핵심 축으로서 광명시가 차지하는 위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40 광명시의 도시발전 계획은 서울 도시 기본 계획과 좀 축을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시가 개발될 때는 단독으로 개발되기보다는 이렇게 서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서울의 변화와 광명의 변화는 얼마나 유사할 것인가도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명 도시개발 계획에 따르면은 2도심, 1부심, 3지역 중심 혹은 1도심, 1부도심 그리고 2지역 중심, 2지구 중심으로 좀 구분을 해서 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액 분산형 중심지 체계를 갈 것이냐 단액 집중형 중심지 체계로 갈 것이냐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요. 지금 개발되는 위치나 입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알겠는데 지역 중심으로 혹은 지구 단위 중심으로 개발된다고 하지만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특별관리 지역 내에서 개발 불균형을 최대한 없애면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광명시가 지금 지향하는 미래 발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광명 역세권의 서남부 거점 도시로서
개발 활성화에 지금 부합하는 대안일, 그러니까 이 도심 1 부심 3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광명을 가보게 되면요, 지금 기존의 구도심, 그러니까 중심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사거리와 철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광명 역세권 도심입니다. 중간중간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보시면 두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광명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도덕산이라든가 이 산이 있어가지고 약간 동서로 치우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은 이 도심으로 지금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동과 서도 현재 같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이렇게 이제 녹지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도심 계획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광명은 현재 서울시와 그리고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와 좀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어디를 꼽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곳을 도심, 그러니까 기존의 시가지 중심으로 변화될 부분하고 광명 역세권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광명 시흥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과연 분당처럼 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은 개발 가능한 구역이 사실상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발 가능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촘촘하고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다라는 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역상으로도 기존의 구시가지는 굉장히 촘촘한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된 불과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개발된 안양천 기준으로 해서 짜여져 있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좀 널찍널찍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재개발과 그리고 재건축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노란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개발될 곳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광명시의 개발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광명의 그 특별 지구단위 계획으로 붙여져 있는 곳 중에 서쪽,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동부가 좀 많이 개발을 됐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서부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곳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과 서의 개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방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부권, 그러니까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과 붙어 있는 쪽에 대한 그 가치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사이에 있는 구도심, 그러니까 기존의 도심들을 역세권 개발이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빨리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의 광명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하나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충족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역세권 개발에서 광명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광명역 KTX를 이용하기 좋으냐, 아시다시피 버스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신안산선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트램이나 혹은 기존에 이제 그 도심 광역 버스 체제가 좀 더 완성이 된다면은 광명 역세권까지 기존에 살던 분들이 가는 것은 서울에서 가는 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선상으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불균형한 곳들이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은 지금 서울의 서남부권에 있는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부천과 안양 사이에서 그 존재감을 계속해서 좀 뽐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달리 원래 서울권으로 편입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서울 전화번호를 쓰고 있고 공유번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과 밀접하게 기능을 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로, 금천
영등포, 여의도권으로 나가는 도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광명 역세권과 그리고 이제 광명 테크노밸리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부 쪽을 개발을 계속해서 했을 때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광명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편과 교통체계가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판교까지 월판선도 지금 광명역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서남부 쪽으로 서해선이라든가 그리고 신안산선 등의 영향을 또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광명의 가능성들은 꽤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GTX를 비롯해 가지고 신림선이라든가 신안산선, 월판선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7호선, 그러니까 노년이나 강남구청까지 가는 7호선이 광명역까지 이어지면서 발전한 북부권의 이런 발전 모습들을 기준으로 해서 광명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 그리고 제2남부순환도로죠. 제2남부순환도로로서 아마 여러분들 광남순환고속도로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진 것들이 광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지금 광명의 소화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소화동부터 광명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안 막히면은 뭐 거의 10분, 15분 정도면은 양재까지 바로 도달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교통혁명이 광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는 시점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광명의 역할은 저는 과천의 기능을 좀 더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KTX 같은 대형 호재도 지금 뭐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케아라든가 이런 쇼핑이라든가 상업시설도 충분하고,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하는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고, 이 광명역을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GTX라든가 혹은 새로운 이제 교통망의 연결 지점으로서 광명의 기능은 굉장히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과천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천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